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통영 방파제.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박미정은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아들도 며느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택시 호출 알림만 핸드폰에 떴어요. 잠깐 커피 사러 간 사이에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2주 전이었습니다. 분식집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날 오후였어요. 2주 전, 서울 신림동 분식집, 오후 3시 브레이크 타임. 박미정은 영수증 묶음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는 감촉이 익숙했어요. 30년 세무서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죠. 영수증 한 장 한 장을 날짜별로 정리하며 미정은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장사는 나쁘지 않았어요. 떡볶이 25그릇, 김밥 32줄, 튀김 56개. 숫자를 세는 게 좋았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했거든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가게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장세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세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미정은 영수증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세린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엔 특별한 거 해드리고 싶어서요. 미정은 물 한 잔을 따라 세린 앞에 놓았습니다. 뭔데? 세린이 봉투에서 팸플릿을 꺼냈어요. 표지에 건강검진 패키지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통영 한려수도 1박 2일이요. 심장 초음파 포함해 실손보험 처리도 다 돼요. 미정은 팸플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바다가 푸르렀어요. 유람선도 보였죠. 통영이라.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치도 좋고 검진도 받고 일석이조죠. 도연이도 같이 가고요. 미정은 팸플릿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괜찮네. 세린이 미소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그럼 여기 동의서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미정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위임장이었어요. 검진 대행 동의라는 제목이 위에 박혀 있었죠. 미정의 눈이 서류를 훑었습니다. 30년 세무서에서 일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숫자보다 서류에 더 예민했죠. 첫 줄을 읽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대리 수령 동의. 두 번째 줄, 의료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세 번째 줄, 법적 대리인 지정 동의. 미정의 손이 멈췄어요. 빈칸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대리인 지정 부분은 범위가 애매했죠. 미정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이건 너무 포괄적인데. 세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병원이 요즘 엄격해서 그래요. 실손 처리하려면 다 필요한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가서 확인 후에 쓸게. 세린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어머니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또 복잡해져요. 미정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괜찮아. 서류는 내가 보관할게.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쓰고. 세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죠.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미정은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서류가 안전하게 들어갔어요. 도장은 집 금고에 있었죠. 세무서 시절부터 습관이었습니다. 서류와 도장은 항상 따로 보관했어요. 한 번에 주면 위험했거든요. 세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출발은 이틀 후 아침 7시예요. 도연이가 차로 모시러 올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세린이 문을 열고 나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기대하셔도 돼요. 정말 좋은 여행 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다시 영수증 묶음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웠죠. 서류 내용이 자꾸 떠올랐어요. 보험금 대리 수령, 법적 대리인 지정. 왜 검진 하나에 이런 게 필요하지? 미정은 가방을 열어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다시 읽었어요. 줄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확인했죠. 역시 이상했습니다. 빈칸이 많고 문구가 애매했어요. 특히 대리 수령 부분은 금액 제한이 없었죠. 미정은 서류를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건 쓰면 안 돼.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30년 서류 보던 눈이 경고하고 있었죠. 미정은 영수증 정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통영 여행이 기대되지 않았죠. 오히려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한 거였어요. 효도 여행이라고 했죠.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발을 벗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선반에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5년 전 사진이었죠. 미정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뭔가 이상한 거 느끼는 거 맞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이상한 부분을 표시했어요. 보험금 대리 수령, 법적 대리인, 의료정보 활용, 모두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다시 접어 금고에 넣었어요. 도장 옆에 나란히 놓았죠. 이건 절대 함께 주면 안 돼.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류 내용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미소도 생각났죠. 너무 화냈던 미소, 너무 준비된 서류, 너무 서두르는 태도.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세무서 시절 쓰던 수첩이었죠.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미정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틀 후면 통영이었죠.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여행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 한쪽은 계속 무거웠어요.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직 몰랐죠.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서류 한 장이 목숨을 구할 거라는 걸, 그리고 도장 하나가 모든 걸 막아낼 거라는 걸. 새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커튼을 닫았어요. 2일 후면 통영이었죠. 통영항.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7시, 아들 윤도현이 차를 몰고 왔어요. 미정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가방 속엔 서류가 들어 있었죠. 도장은 집 금고에 그대로 뒀어요. 도연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미정은 뒷좌석에 앉았어요. 며느리 세리는 조수석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완전 좋죠?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지나갔어요. 터널이 지나갔죠. 휴게소에서 한 번 쉬었습니다. 오후 1시, 통영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색이 눈부셨어요. 도연이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자, 도착했어요. 미정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10월 바람이었죠. 세린이 미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기 유람선이에요.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 하얀 배가 있었어요. 한려수도 관광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배에 올랐어요.
미정도 따라 올랐습니다. 가판이 미끄러웠어요. 난간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배가 출항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항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죠. 섬들이 보였어요.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세린이 사진을 찍었어요. 도연이 옆에서 웃었죠. 미정은 난간의 기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부서졌어요. 하얀 거품이 일었다 사라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배가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미정도 가판을 내려왔습니다. 세린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기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가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세린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카페는 터미널 건물 안쪽에 있었습니다. 미정이 메뉴판을 보는 사이 세린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화장실 잠깐 다녀올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세린과 도연이 사라졌어요. 미정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길 기다렸죠. 5분, 10분. 세린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뚜루루루.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도연에게도 걸었습니다. 뚜루루루. 역시 연결음만.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을 확인했습니다. 차가 없었어요. 도연의 차가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터미널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죠. 저기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르신. 방금 저랑 같이 온 사람들 못 보셨어요. 30대 남녀인데.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사람이 워낙 많아서. 미정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또 꺼냈어요. 도연에게 전화. 뚜루루루. 여전히 연결음만.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왜 전화를 안 받지?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택시 호출 완료. 미정은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이 호출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내 핸드폰으로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통영항 서쪽 방파제 반대편이었죠. 미정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미정을 보지 않았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0월 바다바람. 미정은 가방을 꽉 쥐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완전히 잘못됐어.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차에 탔어요. 서쪽 방파제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지나갔어요. 미정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도현, 세린. 둘 다 받지 않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미정은 돈을 내고 내렸어요. 방파제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바람만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미정은 방파제를 걸었습니다. 끝까지 가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도 세린도 보이지 않았어요. 미정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가방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한 대가 다가왔어요. 하얀 차였죠. 해경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순찰차였어요. 차가 미정 옆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30대 후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미정은 남자를 봤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죠. 남자도 미정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미정, 미정 사장님, 맞으시죠? 미정은 눈을 크게 떴어요. 누구세요?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최성우입니다. 2019년 서울역 앞에서 미정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2019년 서울역. 그때 세무서 일을 그만두기 직전이었죠. 한 청년이 찾아왔었어요. 체납세금 때문에 고민하던 성우였습니다. 미정은 그를 기억했어요. 최성우 씨.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그때 사장님이 분납 상담 도와주셔서 덕분에 세금 다 냈어요. 그리고 해경 시험 붙었고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랬구나. 성우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어르신, 여기 왜 혼자 계세요? 미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왔는데 사라졌어요.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람선 타고 내려서 커피 사는 사이에 전화도 안 받고 차도 없어지고. 성우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미정은 시계를 봤어요. 1시간쯤 됐어요. 성우가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터미널 CCTV 확인해 봐야겠어요. 일단 파출소로 가시죠. 미정은 성우를 따라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지나갔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서류가 안에 들어 있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성우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성우 씨. 성우가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 이제 제가 갚을 차례죠. 차가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성우가 미정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미정은 의자에 앉았어요. 성우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미정은 손으로 컵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성우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터미널 CCTV 연결하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터미널 내부가 보였어요. 성우가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1시간 전, 오후 2시, 화면 속에 미정이 보였어요. 카페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세린과 도현, 둘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로 출구로 향했죠. 성우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세린이 핸드폰을 꺼내 뭔가 조작했어요. 그리고 도연과 함께 주차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성우가 다른 카메라로 전환했어요. 주차장, 도연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세린이 탔어요. 차가 출발했죠. 미정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일부러 날 놓고 간 거야. 성우가 미정을 봤습니다. 사장님, 이거.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성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보세요. 며느리가 사인하라고 준 거예요. 성우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이거 보험금 대리 수령, 법적 대리인 지정.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썼죠. 도장도 집에 두고 왔고요. 성우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장님,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미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날. 성우가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은 증거 확보가 중요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통영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정은 창문을 바라봤어요. 세상이 원같지가 않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날 구해주다니. 성우가 컴퓨터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증거 모아서 제대로 대응하는 거예요. 미정은 가방을 무릎에 올렸어요. 서류가 안에 있었습니다. 도장은 서울집에 있었죠. 그 선택이 자신을 구했어요. 30년 세무서 습관이 자신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싸워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파출소 창문 밖은 어둠이었어요. 성우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죠. 성우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다시 떴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 속에서 세린과 도연이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성우가 영상을 멈췄어요. 여기요.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세린 씨가 핸드폰을 보고 있죠. 미정이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세린의 손에 핸드폰이 보였습니다. 뭔가 조작하고 있었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아마 택시 호출을 한 것 같아요. 사장님 핸드폰으로요. 미정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어요. 택시 앱을 열었습니다. 내역이 있었죠. 오후 2시 15분. 통영항 서쪽 방파제 호출.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내 핸드폰을 어떻게? 성우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자동 로그인 되잖아요. 슬쩍 빌려서 조작한 거죠. 미정의 손이 떨렸어요. 계획적이었구나. 처음부터 다. 성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화면에 택시 안이 보였습니다. 운전석 뒤에 미정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성우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시간 확인하세요. 오후 2시 20분. 그리고 이건 주차장 CCTV예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도연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 시간이 똑같았어요. 오후 2시 20분. 성우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택시 타고 방파제로 가는 동안 아드님 부부는 반대 방향으로 떠났어요. 미정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 아들이 정말로 날 버린 거구나. 성우가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카드 내역이에요. 종이 한 장을 미정에게 건넸죠. 미정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성우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어요. 여기 보세요. 법무사 사무소. 간편결제 시도 흔적이 있어요. 미정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무슨 법무사예요? 성우가 검색 화면을 띄웠습니다. 검진대행 전문 법무사 사무소예요. 주로 보험금 청구 대리를 해주는 곳이죠. 미정의 눈이 커졌어요. 보험금.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 사장님 명의로 보험금 청구를 준비한 것 같아요. 미정은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나를.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럴 생각을. 성우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미정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실행은 안 됐어요. 사장님이 서류에 사인 안 하셨으니까요. 미정은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성우에게 건넸죠. 이거요. 이 서류. 성우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자세히 읽었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빈칸이 많아요. 보험금 청구 및 대리 수령. 이 문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정상적인 검진 동의서가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죠. 여기 보세요. 법적 대리인 지정. 금액 제한도 없어요. 미정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세무서에서 일한 눈이었어요. 서류를 읽는데 익숙했죠. 그렇네요. 이걸로 뭐든 할 수 있겠어요. 성우가 서류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이걸로 사기 미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기죄도요. 미정이 성우를 봤어요. 유기요. 성우가 설명했습니다. 고령자를 타지에 고의로 방치했어요. CCTV로 고의성이 입증되고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미정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성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사장님, 지금 중요한 건 사장님을 지키는 거예요. 미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도장은 안 가져가셨죠.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금고에 있어요. 항상 서류랑 따로 보관해요. 세무서 다닐 때부터 습관이었죠. 성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습관이 사장님을 구했어요. 서명본만으로는 못해요. 도장 없이는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미정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빈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름 쓰는 곳, 여기 날짜 쓰는 곳, 다 비어 있네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한 거죠. 사장님 도장만 있으면. 미정은 서류를 접었어요. 절대 안 돼. 이 서류는 절대 완성되면 안 돼. 성우가 서류를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건 증거예요. 법무사 사무소 결제네요. CCTV 영상, 택시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이 위임장. 다 묶으면 사건이 성립해요. 미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통영 밤바다가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였죠. 성우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신고할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이건 범죄예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가방을 무릎에 올렸어요. 서류는 이제 증거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도장은 서울집 금고에 있었죠. 그 거리가 자신을 구했어요. 미정은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 씨, 고마워요. 성우가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2019년에 절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분납 상담 받아서 세금 다 낼 수 있었고 해경 시험도 붙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사장님한테는 당연해도 저한테는 인생이 바뀐 일이었어요.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정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오늘 그날이구나. 성우가 컴퓨터를 껐습니다. 일단 오늘은 쉬세요. 내일 정식으로 진술 받을게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서 자죠? 성우가 안내했습니다. 여기 숙소 있어요. 간단하지만 깨끗해요. 미정은 성우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죠. 여기서 쉬세요. 미정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성우가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무서우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제가 당직이라 여기 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문이 닫혔어요. 미정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미정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빈 가방이었어요. 서류는 이제 증거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서류를 다뤄왔죠. 숫자를 세고, 영수증을 정리하고, 도장을 보관하고, 그 습관들이 오늘 자신을 구했어요. 미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뚜루루루.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문자를 썼어요. 도연아, 엄마 통영에 있어. 혼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어요.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키우면서 뭘 잘못 가르쳤을까?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싸워야 할 때였죠. 미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진술을 해야 했어요. 증거를 정리하고 사건을 만들고 법과 싸워야 했죠.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세무서 생활, 서류와 숫자로 산 시간, 그 모든 게 오늘을 위한 준비였어요. 새벽 3시, 미정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을 세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면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30년 습관이었죠. 창밖에서 파도가 부서졌어요. 통영 바다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잠들지 않았어요.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진실을 말해요. 미정은 그걸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죠. 새벽 4시, 미정은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수평선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죠. 싸움의 날, 진실의 날. 미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서울로 돌아왔어요. KTX 안.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이 지나가고 터널이 지나갔죠. 미정은 가방을 무릎에 올렸어요. 증거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영에서 성우가 복사해 준 거였죠. CCTV 영상, 택시 블랙박스, 위임장, 모두 들어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4시, 미정은 택시를 탔어요. 신림동으로 향했죠. 익숙한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분식집이 보였어요. 미정의 가게였죠.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3일째 휴업 중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죠.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거실 선반.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미정은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야?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혼자 갈게. 세린이는 모르게.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제발. 30분만. 30분만 시간 줘. 미정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 집이야. 올 거면 혼자 와. 알았어, 엄마. 30분 후에 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도어락을 봤어요. 낡았습니다. 5년 전부터 쓴 거였죠. 미정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했습니다. 도어락 교체 업체. 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지금 당장 올 수 있어요. 30분 안에요.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좀.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2배 드릴게요. 30분 안에 와주세요. 잠시 침묵. 알겠습니다. 20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미정은 도어락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 버튼이 달아 있었어요. 도연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죠. 절대 안 돼. 새로 바꿔야 해. 20분이 지났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작업자였어요. 문을 열어줬죠. 빨리 부탁드려요. 작업자가 공구를 꺼냈습니다. 드릴 소리가 울렸어요. 낡은 도어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새 도어락이 달렸어요. 반짝였죠. 비밀번호 설정해 주세요. 미정은 숫자를 눌렀습니다. 새로운 번호. 아무도 모르는 번호였어요. 확인했습니다. 잘 되네요. 미정은 돈을 냈어요. 작업자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어요. 혼자였죠. 미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밑이 거먹게 그늘져 있었죠. 앉아. 미정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도연은 앉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해? 일어나.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 미쳤었어. 빚 때문에. 5억이야 엄마. 주식이랑 코인으로 날렸어. 사채까지 썼고. 미정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도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세린이가 계속 말했어. 방법이 있다고. 보험금으로 다 해결된다고. 나는 거기 넘어갔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유지했죠. 그래서 날 버렸구나.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나가. 더 볼 것도 없어? 도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이것 좀 봐줘. 도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 미정은 핸드폰을 받았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메모 앱이 열려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플랜. 미정은 메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시어머니 완료. 2단계 남편 진행 중. 미정의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남편 보험 5건 가입 완료. 총 보험금 8억. 수면제 구매 완료. 계단 낙상 시나리오 준비. 미정은 도연을 봤어요. 이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이 폰이야. 어제 자는 동안 몰래 봤어. 미정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럼 너도. 도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죽을 뻔했어 엄마. 엄마 다음은 나였어. 미정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으로 꽉 쥐었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검색 기록도 있었어요. 배우자 사고사 위장, 수면제 과다 복용 증상, 계단 추락 각도.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도연이 말했어요. 엄마 나도 조사 좀 했어.
세린이 전남편 있었대. 미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전남편?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에 죽었어. 계단에서 떨어져서 미정의 등골이 오싹했어요. 계단. 도연이 핸드폰을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넘겼어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보험금 입금 내역. 2021년 3월 3억 원. 장세린 명의. 미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이 여자가 전 남편도.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고소해. 감옥 갈게. 하지만 세린이는 끝까지 조사해줘. 저 여자 위험해. 미정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루. 사장님, 성우 씨, 지금 당장 서울로 와줄래요? 급한 일이에요. 성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정은 도연을 봤어요. 며느리가 연쇄 범죄자일 수도 있어요. 성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2시간 후에 도착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미정은 도연을 봤습니다. 너 여기 있어. 성우 씨 올 때까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미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2잔을 따라왔어요. 하나는 도연에게 건넸죠. 마셔. 도연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미정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모자 관계. 처음으로 이렇게 조용했어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나 사람 될게. 감옥 가서라도 다시 시작할게. 미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2시간이 지났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어요. 미정은 문을 열었죠.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을 봤어요. 아드님.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죠. 도연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성우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미정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도 죽이려고 했어요. 성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장세린.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어요.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봐요. 미정과 도연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신문 기사가 보였어요. 2021년 3월 남편 계단 추락사. 아내 장세린 보험금 수령. 경찰 조사 후 혐의 없음 판단. 성우가 다른 기사를 열었습니다. 2021년 5월 시어머니 요양원 입소. 재산 전부 며느리에게 이전. 성우가 미정을 봤어요. 사장님, 이거 패턴이에요. 전문가예요. 미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도연이도.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타겟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미정은 도연의 어깨를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성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식 조사 들어가야겠어요. 전 남편 건도 재수사 요청할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우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근처 숙소 잡을게요. 내일 아침 일찍 연락드릴게요. 고마워요, 성우 씨. 성우가 나갔어요. 미정과 도연만 남았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엄마 나 가볼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연이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했죠.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미정은 도연을 봤어요. 고맙고 미안해.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딸깍. 새 도어락이 잠겼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도 죽을 뻔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가 통영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경찰청 수사관 2명과 함께였죠. 미정의 집 거실. 수사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 남편 사망 기록이에요. 2021년 3월 15일. 계단 추락사. 보험금 3억 원. 수령인 장혜린. 미정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인 계단 추락. 머리 외상. 목격자 없음. 발견자 아내. 미정의 손이 떨렸어요. 목격자가 없어.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어요. 하지만 수사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죠. 전 남편 친구 진술서예요. 최근에 받은 거예요. 미정은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은 결혼 전까지 건강했음. 결혼 후 불면증 시작. 아내가 수면제 구입. 점점 몽롱한 상태 자주 목격됨. 사망 전날도 비틀거리는 모습.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연이랑 똑같아. 성우가 화면을 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이에요. 전 시어머니를 찾았어요. 미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살아계세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원에 계세요. 내일 만나러 갈 거예요. 같이 가시겠어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갈게요. 다음 날. 경기도 파주. 작은 요양원. 미정과 성우가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한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나이 든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70대 후반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창가 의자에 햇살을 받으며 할머님 안녕하세요. 성우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왔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저는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미정을 봤습니다. 당신도 그 여자한테 당했나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도 그 여자가 죽였어요. 미정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우리 아들 건강했어요. 운동도 하고 등산도 좋아했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잠을 못 잔다고. 할머니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세린이가 약을 사다 줬어요. 처음엔 고마워했죠.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비틀거리고 말도 어눌해지고. 미정은 할머니 손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계단에서 소리가 났어요. 쿵, 쿵쿵. 세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내려가 보니 우리 아들이. 할머니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미정도 눈물이 났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경찰 조사는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세린이가 발견했다고 했고 목격자도 없었고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냈어요. 성우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되셨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린이가 요양원을 권했어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정신이 혼미했어요. 아들 잃은 충격에 그냥 따라왔어요. 그리고 집은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린이 이름으로 넘어갔어요. 위임장에 도장 찍었대요. 기억도 안 나요. 미정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랑 똑같아. 할머니가 미정을 봤습니다. 당신은 살았네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장을 안 줬어요. 할머니가 미정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그 여자 꼭 잡아줘요. 우리 아들 원수 갚아줘요.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요양원을 나왔어요. 차 안. 성우가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요. 연쇄 범죄예요. 미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내 아들도 다음 차례였어.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정식 고소 들어갑니다. 살인 미수, 사기, 그리고 전 남편 건 재수사 요청할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재판 날이었어요. 미정은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옆에 있었죠.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전 시어머니도 와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기립.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장세린.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 미수, 사기, 문서 위조, 그리고 검사가 새 서류를 들었어요. 2021년 전 남편 사망건, 살인 혐의 추가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세린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저 안 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착석. 세린이 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전 남편 친구 진술, 전 시어머니 증언, 약물 구매 내역, 도연명의 보험 가입 증거, 그리고 세린 핸드폰 메모, 모두 스크린에 떴어요. 1단계 시어머니 완료, 2단계 남편 진행 중.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판사가 세린을 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세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문적 보험 사기범입니다. 2021년 전 남편, 2024년 현 남편 어머니, 그리고 현 남편까지 모두 같은 수법입니다. 계획적 범행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듣겠습니다. 미정이 일어났어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았어요. 말씀하세요. 미정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통영에서 저는 버려졌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왜 나를 두고 갔나? 계속 생각했죠. 나중에 알았어요. 보험금 때문이었다는 걸. 미정은 세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 알았어요. 내 아들도 다음 차례였다는 걸.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미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물건으로 봐요. 돈으로 환산해요. 얼마짜리 보험금인지만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미정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전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들 건강했어요. 그 여자가 죽였어요. 증거는 없지만 엄마는 알아요. 전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제발, 제발 벌을 주세요. 재판이 계속됐어요. 3시간이 걸렸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어요. 피고인 장세린, 살인 미수, 징역 5년, 사기 및 문서 위조, 징역 2년, 합산 징역 7년, 전 남편 사망권은 재수사 명령,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 또, 세린이 무너져 내렸어요.
경찰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끌려가는 세린. 미정은 그 모습을 봤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복도.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을 보자 다가왔어요. 엄마. 미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고마워. 나 집행유예 받았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도연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엄마 나. 미정은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도연이 멈췄어요. 미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죄는 여전해. 집행유예 받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미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한테 오지 마. 찾아오지도 마. 대신 미정은 도연을 똑바로 봤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 빚 갚고 사람 되고 그렇게 살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미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가. 도연이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복도 바닥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미정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신림동. 미정의 카페 겸 분식.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왔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미정아 떡볶이 하나. 미정은 주방으로 갔어요.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죠. 벽에 게시판이 있었어요. 사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80세 할머니. 젊었을 때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75세 할아버지. 아내 생각나는 날이에요. 미정도 메모를 하나 붙였습니다. 63세 박미정.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도장은 따로 보관한다. 그리고 나는 먼저 나를 지킨다. 오후. 우편함에 편지가 왔어요. 미정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발신인 도연이었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자에 앉아 뜯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죠. 엄마. 공장에 취직했어요. 하루 12시간 일해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빚 갚기 시작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오래 걸리겠지만 끝까지 갚을게요. 엄마 찾아뵙지 않을게요. 약속 지킬게요. 대신 제가 사람 되면 그때 한 번만 봐주세요. 미정은 편지를 접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대신 게시판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내가 잘 살길 바란다.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미정은 청소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불을 껐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히 빛나고 있었죠. 미정도 그렇게 살 거예요. 혼자여도 작아도 빛나는 삶.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현관문 앞 새 도어락이 반짝였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선반. 남편 사진. 여보 나 오늘도 잘 살았어요. 미정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미정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서류를 읽는 눈, 도장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먼저 자신을 지키는 삶.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미정은 준비돼 있었습니다.